번째, 두물머리라는 수필입니다. 이 수필에서는요, 그 양술이라고 그 한자어로 표기되어서 일제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 지명들이 많이 한자어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지만 두물머리, 원래 이름이 조금 더 많이 어울린다. 이게 우리말의 혼을 전해준 이 명칭, 이 지명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있고요. 그리고 이 두물머리를 시원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 산 중턱에 올라가서 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물줄기가 만나는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줄기를 만나는 모습이 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요 점은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물머리 장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가 되는 것이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만나서 줄기가 커지고 흐름이 느려져서 하나의 흐름이 되는 것, 이게 물이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이 실종하거나 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만나서 더욱더 큰 흐름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C에서는요, 한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강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이게 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서로서로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나서 큰 하나가 되는 것이 물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고요. 우주 만물이 거의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데 여러 개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있는 것들은 봄에 끝내야 되고 여름에 끝내야 되고 가을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편이죠. 빨리 만나야 돼. 사람으로 치자면은 다른 이성이나 다른 나의 연애 상대를 빨리빨리 만나야 되는데, 근데 사람의 경우에 어때요? 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봄에만 한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천천히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곤충 같은 경우에는요, 가을까지 짝짓기를 하지 못한다면은 겨울에는 번식하지 못하고 그냥 멸종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다? 그 틀을 벗어날 능력이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지 못한다면, 계절이 바뀌고 계속 해가 지나가도 바꾸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른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기다림. 그러니까 이성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아무나 만나면은 오히려 내 삶에 굉장히 해가 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나와 같이 조화롭게 어울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억지로 나랑 굉장히 안 맞는 사람과 만나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 결정하기까지 그 과정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짝꿍을 만날 때까지 과정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걸 견뎌내고 참아내는 동안에 스스로 생각하다가 때로는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 동안에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온다. 외로움 덕분에 반성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명상도 가끔은 하게 된다. 그 명상은 해답을 찾는 노력의 사색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해답을 얻는다고 하여도 또 다른 물음이 끌어올라오기 일수다. 새로운 물음이 해결됐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물음이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삶을 진지하게 짚어보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 결국 여기까지 다다르게 된다. 어디에서? 외로움에서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것이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색을 하게 되고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고,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면서 어떤 답을 찾지만 답을 찾다가도 또 물음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은 개체라는 것을, 그러니까 단일 개체, 그러니까 하나로 뭐 딱 뭉쳐져 있는 그런 개체라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융합이 가능해진다. 누구라도 다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폐쇄적이지가 않고 누구나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다. 그게 물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어떤 목숨보다 길고 긴 사색을 한다지만 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도 겪는 것을 비한다면 입을 다물어야 옳다. 사람 너네들은 계절의 틀을 벗을 능력이 있지. 그런 점에서는 뭐 곤충보다는 훨씬 더 사람이 나아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어때요? 물에 비한다면 굉장히 작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장 큰 존재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요. 물은 계속 나뉘었다 다시 만나야 되고 또 기다렸다 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사람은 한 번 하기에도 엄청 힘든 과정인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물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거를 사람은 한 번 겪기도 힘든 거를 물은 계속 겪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형숙이 되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물머리를 내려다보면 이곳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만남, 이 만남이라는 건 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지닌 인품의 향기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연애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능숙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물론 그 중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요, 많이 연애를 해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리고 어떻게 연애를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능숙한 방법이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요, 산전수전 굉장히 좋은 일도 겪어보고 나쁜 일도 겪어본 사람이 인품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물도 유연한 흐름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도 이렇게 많은 헤어짐과 만남을 겪으면서 인품이 높은 사람처럼 물도 높은 인품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둥머리에 와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장소를 열거하여 대상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고 있다. 뭐 서울에서 1시간까지라든지 뭐 산 중턱 아래에는 뭐 종합 영화 세트장이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이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다보면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역설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요. 그대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그대를 떠나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얘기예요. 나를 떠났는데 나는 떠나보내지 않았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게 역설법이라고 전제를 한다면요. B에선 역설법이라는 것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이 느끼는 조화로운 인상. 여기서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편안함, 물이 서로를 편안하게 안아주고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 C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당위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위성, 뭐뭐 해야 된다, 다물어야 된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위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학생이면은 학생답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뭐뭐 해야 돼라고 얘기한 걸 당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지규적 표현을 통해서 유연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네, 뭐 향기처럼 뭐 이렇게 뭐 유연한 흐름을 짓는다. 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억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건데 외로움에 관한 건데요. 외로움이라는 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꼭 나쁜 것이가 아니고 어, 외로움을 견디는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고 살성과 성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을 진지하게 짚어보게 되고,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 성숙에 이른다. 결국 외로움이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고요. 우주 만물이 서로 만나게 되면 기억이 심화된다. 야, 까놓고 서로 만나게 되는데 왜 심화되겠니? 틀렸습니다. 인간은 기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이게 2번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외로움을 견디는 과정에서 결국은 성숙이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간은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해야만 기억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건 아니고요.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해 하는 명상은 기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다 보니까 명상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외로움을 겪다 보니까 명상이 따라오는 거지, 명상이 외로움을 유발하는 것, 이건 반대죠. 그러니까
예, 원인과 결과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밥을 먹어서 배부른 거지 배가 불러서 밥을 먹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밥을 먹었던 게 원인이고 배가 부른 게 결과인데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 건데 배가 불러서 밥을 먹었다고 하면은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잖아요. 명상과 외로움은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외로워서 명상을 하는 거지 명상을 해서 외롭다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물은 인간과 달리 기억에서 비롯된 물음의 해답을 얻고자 노력한다. 뭐 딱히 물음의 해답을 얻고자 노력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를 참고해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필이라는 것은요, 개성적 체험을 하는 곳이다. 남들이 모두 다 보는 것이지만 수필에 쓸 만큼이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두물머리의 모습에서 순환하는 만물의 이치를 떠올리고 주로 물에 관한 이야기겠죠. 주로 물. 인간의 삶에 적용하면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 인간도 저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인품의 향기처럼 두물머리에서 물의 유연한 흐름을 이렇게 우리도 물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넉넉한 마음가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만물을 끌어안는 물의 형상을 보면 감동의 깊이를 드러낸다. 남들은 전부 다 물가에 가지만 나는 산중턱에 올라갔지롱. 이걸 통해서 두물머리에 대한 개성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계절의 틀을 벗어날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인간의 삶이 순환하는 만물의 이치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요 그냥 곤충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이렇게 한 계절만 사는 곤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곤충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곤충은 그러니까 그 계절 내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 계절의 흐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나랑 맞는 파트너가 누구인가,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인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만물의 이치에서 벗어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선약수의 봄은요, 상선약수, 그러니까 인간은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힘든데 강은 그걸 매일 하고 있다. 물은 인간이 본받아야 할 것으로 떠올린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이겠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보니 두물머리는 그 이상이라는 말에서 자연물에서 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수영이 얼마나 황홀한지 다 전하기 어렵다는 말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만물을 끌어안고 포용적이 있는 물의 형상을 보며 글쓴이가 느낀 감동의 깊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